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예요. 올해 61살이고요. 혼자 살아온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로 외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받은 전화 한 통 때문에 마음이 정말 복잡해졌거든요.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추석에 저희가 10월 2일 저녁에 퇴근하고 잠깐 들렀다 갈게요. 잠깐이라니 무슨 소리야. 추석인데 하룻밤은 자고 가야지. 아, 그게 3일 4일에 저희 일정이 있어서요. 그리고 수진이가 5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 여행 간다고 해서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추석 명절에 며느리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요? 그것도 일주일 넘게요?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냐. 추석인데 어떻게 여행을 가니?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명절이라고 집에만 있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며느리도 그래야 하냐? 어머니, 너무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수진이도 직장 다니는데 휴가 쓸 권리 있잖아요. 꼰대라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뭘 잘못 말했다고 꼰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너라도 추석 아침에 와서 차례 지내고 가라. 네, 그렇게 할게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허탈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추석인데 아들은 몇 시간만 있다가 가고 며느리는 아예 여행을 간다니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작년 추석에는 그래도 하루는 같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인숙 언니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언니, 우리 며느리가 추석에 제주도 여행 간대요. 뭐라고? 추석에 여행을 간다고? 네, 일주일 넘게 간다고 하네요. 김인숙 언니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 혼자 두고 명절에 여행을 가다니. 그러게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보수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어떻게 여행을 가. 그날 오후에 둘째 형님 댁에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형수님과 얘기하다가 추석 계획을 물어봤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자야, 우리 며느리도 추석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하네. 네, 형수님 댁 며느리도요? 응,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간다고 하더라고. 그럼 형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들하고 둘이 있지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봐.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걔가 너무 고리타분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평소에 제주도 여행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주도라니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민호야, 수진이가 제주도에 누구랑 가는 거야? 친구들이랑 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들? 글쎄요. 회사 동료들인가 봐요. 아들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일주일 넘게 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누구랑 가는지도 모른다니요.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제가 며느리를 너무 구속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추석에 여행을 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틀 후에 마트에서 우연히 수진이 회사 동료 엄마를 만났어요. 그분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인사를 나누다가 추석 계획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딸은 추석에 집에서 쉰다고 하네요. 요즘 직장인들도 명절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했어요. 수진이 회사 동료는
집에서 쉰다는데 수진이만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최근 들어 집에 자주 안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안부도 묻고 반찬도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그리고 아들도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어요. 전화로 얘기할 때도 뭔가 어색하고 급하게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속으로만 걱정하고 있었죠. 며칠 후 수진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수진아, 어머니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더라고요. 추석에 제주도 여행 간다면서? 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추석인데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 어머니, 요즘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제가 휴가 쓰는 건데 어디 가든 제 자유잖아요.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는 공손하게 말하던 아이가 마치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진아, 혹시 어머니가 뭘 잘못한 게 있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서운했어요.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수진이를 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둘이 카페에서 나오면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그 남자가 수진이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수진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요. 집에 와서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수진이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둘의 분위기가 그냥 동료 사이 같지는 않았어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수진이 요즘 어때? 뭐가요? 그냥 요즘 표정이 어둡다고 해야 하나 예전 같지 않더라고. 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는 괜찮아요. 목소리에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 자랑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호야, 혹시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김인숙 언니한테 어제 본 일을 얘기했어요. 언니, 제가 어제 수진이를 봤는데 모르는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어머, 정말. 어떤 남자?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김인숙 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야, 혹시 그래서 추석에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아니야? 설마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에 수진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에서 기다려봤어요. 수진이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5시 반쯤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6시가 넘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야근을 하는 건가 싶어서 7시까지 기다려봤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호야, 수진이 지금 어디 있어?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몇 시까지 한다고 했어? 글쎄요. 늦을 거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며느리를 미행할 수도 없고 해서 답답했어요. 며칠 후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미용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며느리분 요즘 어떠세요? 왜요? 이번 주에 여기 오셨는데 머리를 완전히 바꾸시더라고요. 펌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래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네일아트도 받아가시고 화장품도 새로 사시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봐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수진이가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네일아트도 하고 화장품도 샀다니요. 그것도 제주도 여행 가기 전에 말이에요. 언제쯤 오셨다고 하셨죠? 엊그제요. 그런데 되게 들떠 보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여행 간다고 하시면서.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단순히 친구들과 여행 가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 SNS를 확인해 보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수진이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어요. 며느리니까 팔로우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는데 최근 이에 3개월 동안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신 혼자 찍은 셀카나 음식 사진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모르는 남자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달면서 말이에요.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남자도 수진이 게시물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어요. 내용도 일반적인 동료 사이의 댓글 같지 않았어요. 오늘 너무 예뻤어.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남자 계정을 들어가 봤더니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어요. 다만 얼굴은 안 나오게 찍었지만 분명히 수진이었어요. 옷이나 가방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며칠 전에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곧 있을 특별한 여행이 기대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사진들을 여러 장 올려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진이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남자와 함께 가는 거였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호야, 엄마야, 어머니,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민호야, 수진이 정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가는 거 맞아? 네, 그렇다고 했는데요. 정말 확실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 목소리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호야, 혹시 수진이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거 알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추측한 게 맞았던 거예요. 민호야, 정말 그런 거야? 수진이가 다른 남자랑?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아니야, 지금 전화로 말해. 엄마가 알 권리 있잖아.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네, 맞아요. 수진이가 회사 선배랑 만나고 있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정말이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언제부터야?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개월이나? 그럼 넌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쯤에 알게 됐어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말씀드려요? 이런 창피한 일을. 아들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의 분노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느껴졌거든요. 민호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바람 피운 여자랑 어떻게 살아.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아들이 수진이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민호야, 혹시 너도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는 내 엄마잖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저도요. 너도 뭐? 저도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만 바람 피우는 줄 알았는데 아들도 그랬다니요.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가 작년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거의 남남처럼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어머니,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 뭐라고?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내 다음 달에 이혼 신청할 거예요. 모든 게 갑자기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추석에 여행을 간다고 했고, 아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미 끊는 관계니까 말이에요. 민호야, 그럼 왜 엄마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어떻게 말씀드려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한다고. 그래도 엄마는 알 권리가 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허탈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며느리가 왜 그렇게 냉랭했는지 이제야 이해됐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아들도 아들이지만 며느리도 너무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으면 진작에 말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후에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호야, 앉아라. 자세히 얘기해봐. 아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줬어요. 작년부터 수진이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대요. 서로 대화도 없고 집에서도 각자 방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노력해봤어요.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자고 하고. 그럼 수진이는 뭐라고 했어? 시큰둥해 했어요. 귀찮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수진이가 회사 선배랑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언제 눈치챘어? 한 달 전에 수진이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수진이가 정말 노골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따졌어? 네, 그랬더니 수진이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뭐라고 했어? 저도 사실 마음이 식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아들 얘기를 듣고 보니 이 상황이 단순히 며느리만 나쁜 게 아니었어요. 둘 다 서로에게 실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야? 회사 동료예요. 저보다 2살 어린데 이혼한 상태예요. 진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수진이와 정리하고 나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숨길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어머니야. 네, 어머니. 민호한테 다 들었어. 수진이가 잠시 말을 못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어머니, 저희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서로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목소리의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석에 여행을 가는 게 맞아? 어머니, 저희가 이혼하기로 했는데 굳이 명절을 함께 보낼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아직 이혼 안 했잖아.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작년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작년 추석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수진이가 뭔가 어색했었는데 그냥 신혼이라 긴장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 우연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인숙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언니, 우리 며느리가 정말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어머나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우리 아들도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둘 다? 네,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네요. 김인숙 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자야, 그런데 나는 예전부터 내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요? 결혼 초에 너무 완벽했잖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게 뭔 소리예요? 보통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어색해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데 수진이는 처음부터 너무 자연스러웠어.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다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수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너무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제가 좋아할 만한 말들만 골라서 하고 선물도 센스 있게 사오고요. 그리고 너무 계산적이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미리 다 알아보고 온 것 같더라고. 언니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수진이가 너한테 선물 사온 걸 봤는데 영수증에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 마치 얼마나 썼는지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을 되짚어 봤는데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깜빡한 줄 알았는데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호 얘기할 때도 이상했어. 너무 과장해서 자랑하더라고. 마치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어. 김인숙 언니 말을 들어보니 수진이의 행동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오후에 민호를 다시 불러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민호야, 수진이가 너랑 결혼할 때 진짜 사랑해서 한 것 같았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솔직하게 말해봐.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 결혼 전에 수진이가 제 직장이나 집안 상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미리 알아봤더라고요. 뭘 알아봤는데? 제 연봉이나 집안 재산 상황 같은 거요. 순간 섬뜩했어요. 그럼 수진이가 처음부터 조건을 보고 결혼한 건가요?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어? 신중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죠. 요즘 여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들도 뭔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야, 그럼 수진이가 만나는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야? 회사 선배인데 부장급이에요. 집도 잘 살고. 수진이보다 나이가 많아? 10살 정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혼남이고. 점점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니까 갈아탄 거였어요. 민호야, 혹시 수진이가 그 사람이랑 언제부터 가까워졌는지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년 말쯤부터인 것 같아요. 작년 말? 네, 그때부터 회사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특히 그 선배 얘기를. 그럼 작년 추석 때 수진이가 어색했던 이유가 그거였나 봐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럼 넌 언제부터 다른 사람 만났어? 저는 진짜 최근이에요. 수진이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회사 후배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수진이와는 완전히 다르죠.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수진이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수진이 회사 동료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만났던 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마트에서 뵌 박순자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수진이 얘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수진이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으로 통하나요? 글쎄요. 일은 잘하는데 좀 차가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차갑다고요? 내 동료들이랑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여자 동료들하고는 거의 안 어울린다고 하네요. 그럼 남자 동료들하고는? 남자들하고는 친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윗사람들하고. 점점 수진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혹시 부장님하고도 친한가요? 아, 김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되게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붙어 다닌다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돈이 많다고 소문났어요. 투자도 잘하고 부동산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진이가 돈을 보고 그 남자한테 간 거였어요. 다음 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민호야, 수진이가 돈에 관심이 많았어? 네, 되게 많았어요. 명품이나 비싼 거 좋아하고. 그런데 너는 그런 거 사줄 여유가 없었고? 네, 제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불만이 있었나?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치로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물질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랑보다는 조건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제주도에 있을 수진이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수진아, 제주도에서 잘 놀고 있어? 내 날씨도 좋고 잘 놀고 있어요. 누구랑 가서? 수진이가 잠시 말을 못하더니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요. 정말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어머니, 뭔 말씀이세요? 김 부장님이랑 간 거 다 알고 있어. 수진이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김 부장님이랑 왔어요. 그게 어때서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어머니, 저희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했잖아요. 제가 누구랑 여행 가든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 예의요? 어머니도 민호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오히려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그건 내가 먼저 바람 피워서 그런 거잖아. 먼저요? 어머니는 진실을 모르시네요. 무슨 진실? 민호 오빠가 먼저 바람 피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민호가 먼저? 네, 민호 오빠가 작년 초부터 회사 후배랑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럼 너는 언제 알았어? 작년 여름쯤이요. 민호 오빠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졌죠. 그랬더니 민호 오빠가 저한테도 차갑게 굴었잖아요. 자기만 바람 피울 권리가 있나요? 수진이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럼 내가 김 부장님 만나기 시작한 건 그 후야? 네, 작년 가을부터요. 전화를 끊고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지금, 당장. 1시간 후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얼굴을 보니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민호야, 수진이한테 전화 받았어? 네, 받았어요. 그럼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겠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내가 먼저 바람 피운 거야? 네, 맞아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 것도 그렇고요. 언제부터야? 작년 2월부터요. 그럼 수진이는 언제 알았어? 7월쯤에 들켰어요. 계산해보니까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아들이 먼저 바람을 피웠고 수진이는 그 후에 김 부장을 만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민호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말이야. 어머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왜 수진이가 먼저라고 거짓말했어? 창피했어요. 제가 먼저 바람 피웠다는 게 정말 한심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며느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요. 그럼 내가 만나는 그 여자는 누구야? 정확히 말해봐. 회사 후배 이유진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려요. 이혼했다고 했잖아.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혼이에요. 거짓말 투성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민호야, 왜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됐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수진이는 눈치 못 챘어? 처음에는 못 챘죠. 조심스럽게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들켰어? 유진이가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수진이가 봤어요. 어떤 문자?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불륜을 저질렀으면서 너느리만 나쁘다고 했다니요. 민호야, 그럼 수진이가 김 부장을 만나기 시작한 것도 너 때문이네?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잘못이잖아.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처음부터 너무 계산적이었다는 김인숙 언니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민호야, 수진이가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나서 어떤 반응 보였어? 처음에는 울고 화내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며칠 후에 갑자기 차분해지더라고요. 이혼하자는 얘기도 그때부터 나왔고요. 이상하네. 보통은 더 매달리거나 화를 내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수진이가 의외로 시원시원하게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수상했어요. 수진이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게 말이에요. 민호야, 혹시 수진이가 김 부장을 만나기 전에 다른 징조 같은 게 있었어? 징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뻐지려고 한다든지 새 옷을 많이 산다든지. 아들이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작년 여름부터 갑자기 옷도 많이 사고 미용실도 자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김 부장을 만나기 전부터? 네,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수진이가 김 부장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날 수진이 회사 동료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통화했던 박순자예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수진이가 김 부장님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년 봄쯤부터 그분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봄요? 내 업무상 관련이 있어서 알게 됐다고 했나 봐요. 작년 봄이면 아들이 바람 피우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절묘했어요. 혹시 그때부터 수진이가 김 부장님한테 관심을 보였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주 그분 칭찬을 했다고 하네요. 어떤 칭찬이요?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그런 얘기들이요. 점점 수진이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도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에 수진이가 다니는 미용실에 직접 가봤어요. 미용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 수진이가 언제부터 여기 다녔어요?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런데 갑자기 스타일을 바꾼 시기가 있었죠? 아, 네, 작년 여름부터 확 바뀌었어요. 스타일도 그렇고 쓰는 돈도 많아지고.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더 세련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명품, 화장품도 쓰기 시작했고.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고 했나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혹시 그때부터 이미 김 부장과의 새로운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수진이가 아들의 불륜을 알게 된 후 바로 김 부장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이혼하자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민호야, 수진이가 내 불륜을 알고 난 후에 김 부장한테 적극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원래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계산적이야? 모든 걸 손익으로 따져요. 결혼할 때도 제 조건을 다 따져보고 결정한 것 같았고요. 그럼 김 부장이 더 좋은 조건이니까 갈아탄 거네? 아마 그럴 거예요. 결국 수진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더 교묘한 가해자였던 거예요. 아들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든 거였죠. 그런데 아들도 아들이었어요. 처음에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며칠 후 추석이 됐어요. 아들이 약속대로 아침에 혼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차례상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진이와 함께 준비했는데 이제는 아들과 둘뿐이었거든요. 민호야, 수진이는 정말 제주도에 있어? 네, 어제 사진도 보내왔어요. 김 부장이랑 찍은 사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차례를 지내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아들이 먼저 잘못했지만 며느리도 너무 계산적이었다고요. 아버지,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아들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호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민호야, 이혼은 언제 할 거야? 다음 달 중으로 할 예정이에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요구한 거예요. 집은 팔아서 나눠 갖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럼 넌 어디서 살 거야? 당분간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 거예요. 그 여자랑은 어떻게 할 거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혼부터 정리하고 나서 생각해 볼 거예요. 아들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오후에 아들이 가고 나니 정말 허탈했어요. 3년 전만 해도 행복한 신혼부부였는데 이제는 이혼하는 사이가 됐다니요. 저녁에 김인숙 언니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야, 추석 잘 보내고 있어? 언니, 우리 집 상황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민호는 왔지? 네,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갔어요. 수진이는 제주도에서 김 부장이랑 놀고 있어요. 김인숙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요즘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돼. 언니,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걸까요? 보수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아들도 잘못이 컸어요. 먼저 바람 피운 게 민호였거든요. 그래도 수진이가 너무 계산적이야.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해서 바로 더 좋은 조건의 남자한테 가다니.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건가요? 며칠 후 수진이가 제주도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어머니, 수진이가 돌아왔는데 이혼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고 하네요. 그래, 김 부장하고 본격적으로 만날 준비를 하나 봐요. 너는 어떤 기분이야? 솔직히 후련해요. 이제 끝난다는 게. 아들도 수진이에 대한 미련은 없어 보였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이혼 절차가 진행됐어요. 수진이는 끝까지 자신의 몫을 챙겨갔어요. 집 팔아서 나온 돈의 절반 위자료까지 받아서 말이에요. 마지막 날 수진이가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뭐든지요. 처음에 민호랑 결혼할 때 진심이었어?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건을 보고 결혼했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민호 오빠가 바람 피우기 전까지요. 그때까지는 진짜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 후에는 제 앞길을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진이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아, 김 부장하고 잘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호 오빠보다는 조건이 좋으니까 해볼 만하죠. 끝까지 조건 얘기였어요. 수진이가 가고 난 후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아들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며느리는 새로운 남자와 새 출발을 했고요. 한 달 후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회사 후배 유진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수진이는 세련되고 계산적이었다면 유진이는 수수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유진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살이에요. 직장은? 민호 오빠랑 같은 회사 다녀요.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착한 아이 같았어요. 수진이처럼 제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유진 씨는 민호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힘들 때 많이 도와줬어요. 앞으로 계획은? 천천히 알아가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수진이와는 정반대였어요. 조건보다는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과 유진이가 가고 난 후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조건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심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 말이에요. 아들도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수진이와는 달리 유진이와는 진심으로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요즘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김인숙 언니랑 수다도 떨고 국내 노인정에서 활동도 하고요.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지금 김 부장과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죠.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유진이와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 재혼 얘기는 안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날도 올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이 커서 결혼을 해도 결국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50대, 60대가 되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식들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자식들 일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찾고 있어요.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롭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 때는 더 그래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요? 앞으로 민호가 유진이와 잘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만나는 것 같으니까 응원해 주려고요. 그리고 저도 제 남은 인생을 좀 더 알차게 살아보려고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말이에요.